늦어도 봄은 온다. 디스플레이 업계 증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거는 전 시장 논리로 봤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자기하고 맞는 매매를 하는 게 결국은 롱런으로 내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혼자 외롭게 가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곳에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예. 그 반도체 지원법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 처음에 예. 너무 독소 조항이 많다. 네네. 이건 뭐 반도체를 미국이 그 완전 우리 노예 계약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전체 반도체 시장의 60%를 우리가 홍콩과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거 7%밖에 안 되는 미국 시장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냐. 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일단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섹터의 흐름에 대해서 어렵다고 표현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진짜 뭐 어떻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법을 알면은 뭐 국가가 국가 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인데 명확하게 누가 해법이 있습니까? 항상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하나만 하는 소리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잘 대처해야 된다.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뭐 무작정 불합리한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자국 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나온 건 뭐냐면 지난번에 반도체 지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그런 독소 조항이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 21일 날 새로 발표된 내용이 있었죠. 미국 상무부에서 세부 규정안 공개를 했는데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에서 첨단 제품은 5%, 범용 제품은 10% 이상의 확장을 불가한다. 이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내 첨단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첨단 기술과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 이게 또 독소 조항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은 그 워딩의 타이틀을 보면은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하는 측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10년 동안 첨단 제품은 5%, 범용 제품은 10% 이상 확장 불가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뭐냐면 향후 10년 동안 지금 하던 거 해. 5%, 10% 그러니까 첨단 제품 5%그 이상 너무 거기에 과격하게 투자하고 생산 라인 투자하고 신기술 거기다 중국에서 하고 이런 걸 하지 마. 그냥 지금 하던 거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10년을 왜 줬냐? 그 사이에 중국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소 한숨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당장 이번에 보조금 받은 기업들 중국에서 다 나와 하지 마.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벌었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보조금 안 받으면 되지 않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돈이 없어서 거기 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배제하고 그러면 중국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돈 보조금 받고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산업 사이클에서 그리고 산업의 그 메커니즘에서 미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미국의 미루터밖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것은 있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들 그냥 우리가 안 간다 하면 어떡하냐,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한숨을 약간 돌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반도체나 IT 쪽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데는 지금 바이오고요. 그리고 저쪽도 안 좋아요. 소비재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쪽이 어디냐면 옛날에는 반도체하고 바이오였어요.
근데 바이오는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긋지긋해서 거의 다 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들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경과 속에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바이오 쪽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반도체는 주가가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이 많고 반도체는 사이클링 산업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작년은 내내 1년 내내 빠졌고 올해 연초에 2차 전지는 기본으로 깔려 있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뜬 거는 로봇 AI 이런 쪽 바이오 헬스케어 그렇죠. 이런 쪽 많이 뺐었어요. AI 헬스케어요. 떴었는데 사실 2차 전지가 뭐 지금 뭐 거의 뭐 폭주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출연한 거죠, 여기요. 그렇죠. 그 2차 전지 없으면은 안 되는 것, 뭐 진짜 뭐랄까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체감 지수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제가 그 섹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한 달 동안 남들은 돈 벌었다는데 그렇죠. 그냥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반도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나온 보고서 중에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메모리 투자 확대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0에서 17% 더 증가한 금액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이 발주는 2분기와 3분기 사이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의 장비와 부품을 열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연이어서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연말에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 표가 여러분 그 보면은 포털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증가했느냐? 2021년도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좋았고 작년에는 아이폰 14 흥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놓은 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 그랬느냐? 올해는 폴더폰이 지금 갤럭시에서는 이걸 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서는 애플 아이패드에 OLED를 장착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플은 폴더폰을 내년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폴더폰 관련 디스플레이,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특허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점차로 우리가 지금 가장 강점이 있는 OLED 디스플레이 쪽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용 OLED는 약 99%, 폴더폰은 약 85%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올해 더 캐파도 증산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OLED에 있는 소부장인 기업들은 그러면 나쁘고 삼성 혼자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반해서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요. 늦어도 봄은 온다. 디스플레이 업계 증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탑재한다. 요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IT용을 OLED를 본격적으로 증산한다. 이 IT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제외한 자동차용, 자동차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설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반도체, 삼성 반도체 얘기했죠. 지금 디스플레이 얘기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프리스마크라는 시장 조세 업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PCB 시장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다라고 했어요. 네. 자, 2분기부터 반등해서 3, 4분기는 전년 YOY로도 상승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 봐서는 전년 비해 약 4% 정도 역성장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올 2분기 이후에 이게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전망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오늘 뭐 차트는 뭐 여러분 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포털에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PCB하고 MLCC는요. 이미 3개월 전부터 MLCC는 3개월 전부터 터닝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PCB는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수출액도 금액도 그렇고 수출 단가도 올랐어요.
그럼 얘네들이 오른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지금 후방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전방 산업에 뭔가를 기대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방 산업에 뭐가 좋아졌냐가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좋아진 거냐면 어디에 이게 많이 들어가냐면 전기차,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그리고 서버용 PCB가 되게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전장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용,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제외한 IT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몇 개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3가지를 읽어드렸거든요. 이게 작년서부터 올해 1, 2월까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이런 보고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IT 좋다, 뭐 반도체 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지금 증설한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불쑥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 물론 뭐 AI 발전 뭐 그리고 챗봇 나오면서 앞으로 이쪽에 더 뭐 훨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전 시장 논리로 봤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50배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시장을 막 흔들렸는데 그런데 25pp 요번에 금리 인상하고 거기에 은행발 리스크가 딱 생긴 거예요. 야 이제 다 왔구나 진짜 다 왔구나. 그럼 그것 때문에 눌렸던 섹터가 대표적인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자라고 의미에서 여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OLED나 폴더폰 관련주도 오늘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섹터에 보면은 우리 ATS에 보면 섹터별로 막 구분해서 나왔잖아요.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주시지 않았지만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코스닥은 엄청 세죠. 그러게요. 요새 코스피에 강해요. 비해서 엄청 세죠. 물론 당연히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 오늘도 아까 20% 이상 올라가고 뭐 보면은 저도 근데 지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변동성이 네. 장난이 아니네요. 저도 지금 잠깐 볼게요. 많이 빠졌네요. 근데 아까 거기서부터는 에코프로비 20% 플러스 8% 에코프로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네요. 얘네들이 계속 떠받치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폭주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들이 갔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들이 가다가 이들이 만약에 멈추거나 이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닥이? 또 그냥 주저앉겠죠. 그냥 주저앉겠죠. 로봇주가 근데 얘네들이 빠질 때 로봇주가 오르든지 얘들이 빠질 때 이 테마가 순환하거나 섹터가 순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탄탄하게 시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2차 전지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오른 쪽이 바로 여기 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포모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네. 막 약 오른 거야. 네, 그렇죠? 네.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게 그거라면 배 아픈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정 받겠지 했는데 계속 가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을 것이냐. 왜냐면 우린 미래는 모르니까. 혹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조정을 받거나 상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섹터나 주식으로 들어가서 기다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결정의 문제?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은 그 고객의 수익률을 그렇게 발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객들이 상위 1% 수익률을 내는 제일 주식 투자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매하는 종목이 리스트가 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종목을 사더라 팔더라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종목이냐 대부분 거래 실으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지금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수익률이 상위 1%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 그래서 야 나는 내가 수익률이 낮았던 이유는 그들처럼 그런 매매를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8.15 머니톡에 저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제 매매 심리 얘기하고 매매 기술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은 자기하고 맞는 매매를 하는 게 결국은 롱런으로 내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포모에서 성공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많이 지났지만 좀 다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한동안 저는 방송 출연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한동안 코인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코인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 정말 너무 심한 욕을 먹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뭐 대리운전을 가는데 대리 기사님한테 어떻게 코인 얘기를 잠깐 얘기했다가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코인은 뭐 비트코인하고 몇 가지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 집에 도착하는 1시간 동안 그분한테 꾸지람 받고 그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있죠. 한동안 뭐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요번에 주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한동안은 테슬라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그랬거든요. 요즘에 한 1, 2주 동안은요. 2차 전지 얘기를 못 꺼내요. 좋게 얘기든 나쁘게 하든 그냥 무조건 욕먹어.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거의 포모의 이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미 그 포모를 만들면서 먼저 간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나중에 소위 포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늦게 간다는 거잖아요. 늦게 간다는 얘기는 성향 자체가 보수적 성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매매도 보수적 성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매매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스캘핑,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 이러면은 스윙,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이 있거든요. 스캘핑은 어떤 사람이냐면 샀다가 몇 초만 해도 팔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매매니? 그렇게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하나의 자기의 투자 원칙으로 잡으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수익을 내면서 이 시장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욕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죠. 나는 그렇지. 나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 원칙은 그렇게 가되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가는 분명히 같이 가야지 돈이 거꾸로 빠져나온 곳에 그런 곳에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제 고생이 심하니까 기간으로 그런 것들은 추정해야 되지만 어떤 매매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면서 가는 쪽에 내가 추종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예. 진득하니 기다리는 게 좀 부족한 분이 네. 장기 투자한다고 못하죠. 삼성전자 사면 미치는 거거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팝니다. 네. 대부분 팝니다. 그냥 중간에, 갖고 있다가 중간에 다 과정에서. 팝니다. 처음에는 나 이거 사가지고 뭐 3년, 5년 갖고 있으면 되지. 심지어 우리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아니면 안 되면 물려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걔 그러고 있다. 또는 빠졌다. 그러면은 못 참습니다. 다 팝니다. 거의 대부분 다 팝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른 거니까 예. 아주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예.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럴 때는 그런 각오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단기적으로 어떤 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버틸 예.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급등한 종목에 또 금기어지만 2차전지가 2차전지에서 급등을 했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물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고 이 주식은 내가 비록 지금 요번에 물렸지만 가지고 있었을 때 한테 큰 수익을 주겠다. 나는 그것을 믿고서 나는 거래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아예 못 맞고 한다면 또는 내가 왜 손실을 가정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변명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데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에 말릴 일도 없고 잘하는 거죠.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가나요? 어디에서 그렇죠. 가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했을 때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선수분들은 경험 많고 예. 이런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워낙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예, 예. 네, 종목이나 혹은 투자 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 예. 다음에 오게 되는 후유증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사실은 뭐 지금의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직접 투자에서 중요한 거니까요. 어떻든 간에 저는 자기가 보수적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빠진 종목을 해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기다려서 나중에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나는 이걸 투익을 내겠다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남들이 인기 없는 종목 중에서도 비인기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 투자 굉장히 힘든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성공을 해봤거나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해야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리고 섹터를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의 시황이 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아니면 한번 물러서야 되는 건가, 또는 섹터를 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내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혼자 외롭게 가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곳에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변동성이 심한 또 금융위기라는 어떤 예. 키워드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을 것인가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